자, 그러면 우리가 초반부에 제가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강의라면은 자, 러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자,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뭐 러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막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뭔가를 나열하는 식의 강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초반부부터 굉장히 지루해져요. 지루해서 이거는 나의 적성이 아니다. 피아노 똑같은 거 계속 피아노 똑같은 거 계속 연습해가지고 손가락 연습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러닝이라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러닝이 뭐다라는 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러닝에 아무것도 모르는, 러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방법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슈퍼바이즈드라는 것은 뭐냐? 감독이 있다는 거죠. 감독. 누군가가 나에게 감독을 해준다.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지도학습. 여러분한테도 이제 여러분 그 지도교수님이 있죠? 지도교수님이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해주는 것처럼 지도학습.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값, 타겟이 같이 주어지죠. 이그젬플, 우리가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그젬플, 어떤 샘플이랑 같은 말이죠. 이그젬플이 레이블 또는 타겟, 이게 이제 타겟이죠. 타겟, 아니면 레이블,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desired output. desired output, 타겟, 레이블, desired output,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T라고 쓰기도 하고 D라고 쓰기도 하고 뭐 Y라고 쓰기도 하고, 책마다 여러 가지 다른 걸 쓰는데, 이 강의에서도 이 레이블을 말할 때 타겟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D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 번 이제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거를 헷갈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타겟, 레이블, 디자이어드 아웃풋,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지도학습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X로부터 Y를 프리딕트 한다. 아웃풋을 프리딕트 한다 그래요. 프리딕티드 밸류. 그래서 그 함수에서 나오는 값을 프리딕티드 밸류.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서도 이 프리딕티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라는 말, 그러니까 시스템의 아웃풋, 뭐 아니면 프리딕티드 아웃풋. 이 프리딕트라는 말은 어떤 시스템이 어떤 X가 입력이 됐을 때 뭔가 예측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Y라고 할 수도 있고 뭐 P라고 할 수도 있어요. 프리딕티드, 그래서 P.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고양이 그림이 입력되면은 이제 이거는 고양이다라고 그 예측을 하는 거죠. 얘는 이 시스템은 이 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이건 고양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측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어떤 이제 현재 상태, 현재 기상 상태를 입력하면은 뭐 내일의 날씨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예측이죠. 그거는 진짜 예측이죠. 근데 어쨌든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걸 우리가 예측한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오는 그런 확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Y라는 것이 이제 레이블이 되겠어요. 레이블을 Y로 표시한 거예요.
앞에서는 y가 predict value였는데 이제 막 또 헷갈리죠? 자, 여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모든 슬라이드마다 이런 변수를 설명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발표할 때 여러분이 이제 발표를 할 일이 많이 있죠. 발표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표할 때 제가 들으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변수들을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 뭐 d, y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어떤 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계속 써온 사람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은 내가 t라고 쓰면은 이거는 당연히 레이블이야. 뭐 어떤 사람은 d라고 쓰는데 d라고 쓰면 이건 레이블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t로 쓰기도 하고 뭐 d로 쓰기도 하고 y로 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나는 이거를 계속 t라고 써왔기 때문에 그냥 t라고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알 거야. 당연히 t는 타겟이지 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막 하지만, 듣는 사람은 타임? 타임이 여기 왜 나오지? 저 타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발표하는 게 전혀 들리지가 않죠. 여러분 발표할 때는 항상 슬라이드마다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y가 뭐예요? y가 레이블이죠. 자, x가 주어졌을 때 y라고 하는 정확한 레이블이 나오게 되는 확률, 요 p라는 거는 확률이죠. 확률. 뭐 이거는 이제 요 형식은 워낙 이제 확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뭐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의미죠.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을 estimate, 추정하는 거죠. 추정한다는 거나 뭐 predict 한다는 거나 여기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이 확률을 추정함으로써 요 y를 predict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리그레션, 회귀,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물고기들이 있을 때 물고기들을 종류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 뭐 엔드 게이트면은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 0이 나오는 입력들과 1이 나오는 입력 두 개를 분류하는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structured output problem, 그러니까 아웃풋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이 이제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다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unsupervised란 것은 무엇인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하지?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죠. 원시인들한테 누가 이거는 고양이다, 이건 개라 가르쳐준 사람이 없죠. 스스로 여기 보니까 요런 동물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다 서로 비슷비슷해. 우리가 요거를 고양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 요거는 서로 비슷해. 요걸 우리가 개라고 부르자. 근데 개도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뭐 포메라니안도 있고 뭐 셰퍼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하나의 개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nsupervised라고 하는 것은 그런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이 그냥 타겟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블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x가 있을 때 요게 나올 확률. 그래서 그럼 뭘 학습하는 것이냐?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
누가 여러분들한테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어, 개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지금까지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론 여러분 아기 때 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이거는 개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눈 모양이 뭐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고양이는 눈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개는 눈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귀 모양이 어떤가? 도대체 저한테 이 고양이와 개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진짜 어렵죠. 뭐 짖는 소리가 차이가 있다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언슈퍼바이즈 스스로 파악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슈퍼바이즈드에서도 스스로 파악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의 구조, 데이터들의 구조, 이런 특징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유스풀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그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이제 통계 모델에서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가,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많이 공부했었죠.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이런 여러 가지 확률 분포, 어떤 데이터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확률 분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라고 하는 어떤 확률 분포, 고양이 눈 모양이 어떤 확률 분포, 고양이 눈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확률 분포가 있는 거죠. 그런 그 확률 분포를 이제 학습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봤을 때 주위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짓는 거죠. 고양이의 그룹, 개의 그룹. 그러니까 동물들이 막 5개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고양이, 뭐 물론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붙인 거죠. 사람이 마음대로 붙인 거지만 이 고양이라는 것과 개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어쨌든 그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나누는데 비슷한 예로 클러스터, 비슷한 예의 모음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뭐 새 종류에도 여러 가지 새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는 비슷하다, 한 종류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확률, 덴시티, 이거를 뭐 에스티메이션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주 교재로 하고 있는 딥러닝 책의 5장의 머신러닝 베이직이라는 챕터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지도하는 사람이 있냐, 감독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또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들, 세미라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완벽하지 않은 거죠. 뭔가 좀 이렇게 슈퍼바이즈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그건 뭘까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만 레이블이 달려 있어요. 레이블드 또는 뭐 어노테이티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레이블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해줘야 되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체는 다 하지 못했지만 일부분만 이제 레이블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일부분의 이그젬플, 저 샘플 중에서 일부분은 레이블이 붙어 있지만 슈퍼비전 타겟, 타겟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슈퍼비전, 지도하는 그런 타겟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그런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대충 부류로 나눈 다음에 거기 일부분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은 이 중에 몇 개는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막 나눠봤더니 얘가 그 중에 한 애가 얘가 고양이래. 그럼 뭐예요? 나머지 다 고양이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멀티 인스턴트 러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 그림은 뭘까요? 하면 여러분은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자, 여러분 이걸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물도 보이고 모래사장도 보이고 배도 있고 뭐 이런 비치 파라솔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바다다라고 여러분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이거와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망망대해에 물만 있는 것도 바다죠.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다르고 어떤 그림은 그냥 모래사장에 뭐 수영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는 거 이것도 이거 바다네 알 수가 있죠. 물이 전혀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각각에 대해서 이건 나무, 이거는 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블이 붙어 있어야 이게 이제 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레이블이 없이 그냥 이거는 바다야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바다야. 그러면 이제 로봇이 봤을 때 되게 황당하겠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다 똑같이 바다라고 하지? 이렇게 이런 로봇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collection of example이 labeled as containing, not containing an example of class. 어떤 클래스라는 건데, 근데 각각의 이런 것들은 레이블이 없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은 배야. 이 그림은 배 그림이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니까 배 그림이야. 맞네. 근데 배는 요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배가 아닌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거의 레이블은 배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물고기 한 마리,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고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알던 로봇이 보기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알던 물고기와는 전혀 다른데 이거는 전체가 파랗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물고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 멀티 인스턴스 러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강화학습이라 그래요. 강화학습. 이게 또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할 때 주변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죠. 자, 여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버튼을 눌러. 이걸 총을 쏴서 얘를 맞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어린아이한테 게임을 딱 주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막 게임을 하죠. 하면서 점점점 잘해요. 점점점 잘하게 돼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은 굉장히 이제 점수가 높아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얘한테 점수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점수가 어쨌든 좋으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점수가 뭔가 했더니 점수가 높아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볼까? 해보니까 점수가 높아지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점수가 높아질까라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environment와 인터랙트, 주고받으면서 환경과 계속 인터랙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은 환경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은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스코어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환경은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스코어죠, 스코어. 그래서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나하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그 인공지능에서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해요.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죠. 내가 뭔가를 하면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럼 환경은 다시 나한테 어떤 보답을 해줘요. 그게 이제 좋은 보답일 수도 있고 나쁜 보답일 수도 있죠. 이 강화학습이 많이 사용된 그런 또 중요한 예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알파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파고가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죠? 이 바둑을 둘 때 얘가 어떻게 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가 나오죠.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기고 지고가 되는데 어떤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점수 이렇게 뒀더니 점수가 좋아지네. 이렇게 됐더니 점수가 깎였네. 그럼 이제 그런 걸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루프가 있어가지고 러닝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죠. 러닝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다가 내가 뭘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스코어가 올라가는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파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예요.